유튜브만 보고 아니면 내가 그냥 몇 번 그냥 소비자 관점에서만 가보고 그냥 홈페이지만 둘러보고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그냥 표지 수익률만 보고 바로 정보공개에서 열람 단계로 넘어가는 게 아니라 네, 안녕하세요. 골목 창업의 인싸맨입니다. 자, 다들 잘 지내고 계시죠? 자, 오늘은 제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배포한 보도자료를 리뷰를 해드리려고 해요. 이 3월에, 매년 3월에 공정거래위원회 가맹거래가에서는 그 전년도 가맹사업 현황을 발표를 합니다. 올해 같은 경우는 2021년 말 기준으로 가맹점 수, 그 다음에 가맹본부나 브랜드 수, 그리고 평균 매출액에 대해서 발표를 하는데, 평균 매출액 같은 경우는 전전년 말, 그래서 지금 같은 기준이라면은 20년 말 정보공개서의 기준 정보로 작성을 하기 때문에 불과 3개월 전 21년 말 기준의 점포 수 또 브랜드 수에 대한 내용을 중심으로 오늘 한번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일단은 여기서 조금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. 21년 말 등록된 정보공개서 기준 가맹본부 전체 프랜차이즈 가맹본부는 7,342개, 그리고 브랜드는 11,218개, 가맹점은 27만 485개. 그래서 이 세 가지 모두 전년 대비 많이 증가를 한 상태고, 특히나 브랜드 수가 좀 유의미한데, 전년 대비, 그러니까 20년 말 대비 4,000개 넘게 증가를 했다라고 합니다. 거의 60%나 더 증가를 했다라고 해요.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 예비 창업자분들이 아셔야 될 것은 그 증가한 이유가 어떤 사업의 어떤 시장 규모 확장이나 이런 게 아니라 작년 11월 달에 가맹사업법이 개정이 되면서 최소 1년 이상 직영점을 운영한 가맹본부만이 프랜차이즈 사업, 가맹사업을 할 수 있다라는 법제가 시행이 되면서 거기에 맞게 그 전에 미리 정보공개서를 신규로 등록한 브랜드들이 많았던 것으로 이제 우리가 분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. 정말 많죠. 일단은 브랜드 수가 이렇게 많은 게 이제 정말 핵심인데 이 중에서 가맹점을 100개 이상 가지고 있는 브랜드는 총 390개, 390개, 11,218개의 브랜드 중에서 390개 가맹본부가 가맹점을 100개 이상 가지고 있고요. 가맹점 수가 10개 미만인 소규모 브랜드는 전체 77.3%, 그리고 이 중에서도 외식업종이 80%에 달했다라는 내용이 눈에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. 일단은 특히나 또 외식업종 거의 80% 정도를 차지하는 이 외식업종 같은 경우도 11,218개 브랜드 중에서 거의 9,000개예요. 정확하게는 8,999. 가맹점 수 13만 5천여 개. 정말 많습니다. 물론 치킨, 한식, 커피 이렇게 수를 유지를 하고 있는데 참 많아졌다. 나머지 이 보도자료 내용들은 세부적인 내용들을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에 가서 검색창에 가맹사업 거래 아니면 가맹사업 이렇게 가맹본부 이렇게 검색을 하시면 3월에 보도자료를 발행한 요 내용을 우리가 또 자세히 볼 수는 있는데요. 중요한 거는 이 보도자료 안에 이 내용들보다도 여기서의 인사이트를 결국 우리가 어떻게 도출할 수 있을 것이냐, 이제 요 부분이겠죠. 일단은 핵심적으로, 제가 핵심적으로 봤을 때는 더 현미경처럼 봐야 된다. 직영점의 운영 여부 잘 판단해야겠다. 특히나 작년 11월에 가맹사업 정보공개서가 등록된 브랜드 같은 경우는 직영점을 어떻게 잘 밀도 있게 운영하고 있는지를 보셔야 될 것 같아요.
공정거래위원회 또 가맹사업 거래 이렇게 검색을 하시면 그 브랜드의 정보공개서를 우리가 열람을 할 수가 있는데 거기에 실질적으로 정보공개서 등록일을 체크를 할 수가 있거든요. 그리고 이제 가맹 그 브랜드를 조금 더 들여다 봤을 때 그 브랜드가 지금 작년 뭐 11월에 예를 들어서 등록이 됐다라고 쳐요. 지금까지라 하면은 반년도 안 지난 시점이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브랜드가 어떻게 잘 운영이 되고 있고 그 브랜드를 그 직영점을 운영하는 가맹사업 브랜드의 우수성, 또 본부의 철학, 그 다음에 직영점의 수익률. 왜냐하면 물론 직영점이 작년 연말에 오픈을 해서 벌써 뭐 가맹점을 많이 오픈하는 브랜드들도 있겠죠. 근데 대부분 다 아직은 초창기 모델일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. 그랬을 때는 직영점의 수익률, 그 다음에 가맹점의 표준 수익률 세팅을 어떻게 했는지를 여러 가지 지표로 봐야 됩니다. 일단 매출, 그리고 또 수익률, 그 다음에 가맹점 물류비, 이런 지표들을 통해서 무조건 예를 들어서 작년 말에, 정보공개서가 등록이 됐다라고 해서 무조건 나쁜 브랜드인가? 무조건 하면 안 돼. 이건 또 아니거든요. 무조건 아까 전에 뭐 100개 이상 된 가맹사업 프랜차이즈 브랜드가 390개라고 했어요. 그러면 100개 미만인 브랜드는 뭐 무조건 뭐 걸러야 되나요? 그거 아니거든요. 예, 그거는 완전히 뭐 흑백 논리 그런 개념이기 때문에 우리가 가맹점이 몇 개가 되던 간에 중요한 것은 어떤 기준으로 그러면은 이 프랜차이즈 브랜드가 되게 상생이라든지 가맹점의 어떤 관리 케어, 그다음에 매출, 또 수익률에 대한 집중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뭘 가지고 볼 수 있느냐. 사실 그걸 아는 게 제일 중요한 거죠. 여기 나와 있는 이런 숫자들은 말 그대로 현황에 대한 통계일 뿐입니다. 근데 이 현황에 대한 통계들을 봤을 때 특정 브랜드들을 얘기하는 건 아니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뭘 어떻게 봐야 하는지에 대한 그 기준, 핵심 지표를 잘 알고 계셔야 된다. 그게 이제 올해는 더 중요해졌다. 그래서 여러분들이 특히나 더 소비자 관점에서 다양한 브랜드들을 현장에서 보고 야 이거 지금 하면 되겠다 이런 마인드는 더 갈수록 내려놓고요. 물론 이런 어떤 현장에서 발굴하는 능력 되게 좋습니다. 발품을 파는 거거든요. 근데 이런 것도 좋지만은 내부적인 요소들, 또 오래 갈 수 있는 요소들. 지금은 제가 항상 영상을 통해서 강조를 드리지만은 유통시장이 더 많이 발전을 하고 있고요. 뭐 예전에 외식 아이템이 독점하고 있었던 그런 메뉴 아이템들을 지금은 새벽 배송을 통해서도 받아볼 수 있고 마트를 통해서 다양한 제조사, 생산사들의 제품들을 비교하면서 또 고를 수 있고 또 밀키트 매장들도 있고요. 또 다양한 무인 창업 매장들도 있는 시대이기 때문에 지금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오래 갈 수 있는 아이템이냐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더 자세히 보셔야 된다. 그리고 정보공개서를 잘 보는 것도 중요하죠. 근데 정보공개서를 열람하는 것 자체보다도 그 전 단계, 정보공개서를 열람하기 전 단계에서 이 브랜드가 정보공개서의 어떤 지표들을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소비자 관점에서 오랫동안 사랑받을 수 있는 아이템이냐. 결국은 프랜차이즈 핵심 속성, 통일성, 그 다음에 독창성, 어딜 가더라도 상업지든 뭐 주거단지든 아니면은 복합 상권이든 오피스 상권이든 내가 눈여겨본 브랜드가 어떤 특정 상권에서만 많이 힘을 받는 그런 요소가 있는 건 아닌지 이런 부분들도 봐야 될 것 같고요. 또 독창성, 쉽게 카피할 수 있는 요소가 있는지 뭐 그런 것들은 되게 외부적인 요소들도 있지만 상담을 받아봐야 아니면 홈페이지를 말 둘러봐야지 알 수 있는 그 내부적인 독창성의 요소들도 있거든요. 특정 뭐 노하우가 담겨 있는 주력 제품의 뭐 생산 뭐 소스라든지 아니면 뭐 다양한 레시피라든지 아니면 법적으로 그런 어떤 테두리에 법적인 내에 돼 있는 뭐 디자인 상표라든지 특허권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같이 보셔야 된다는 겁니다. 근데 핵심적으로 중요한 건 그거 같아요. 많이 트레이닝을 이제는 더 많이 해봐야 된다. 올해부터는 더 많이 알아보셔야 된다. 그래서 저는 그렇습니다. 연애와 결혼을 빗대서 말씀을 드리면 연애를 많이 해본 분들이 뭐 결혼을 잘한다. 물론 이거는 뭐 무조건적으로 이렇게 통용될 수 있는 말은 아니지만 반대로 거기서 주는 의미가 연애를 많이 해본 분들이 어떤 사람이 좋은
남편으로서의 자격을 가지고 있고 좋은 아내로서의 되게 내가 이 사람이면 내 일생을 바쳐서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이다라는 것들을 많은 그런 연애 과정의 희노애락을 겪으면서 우리가 체득을 하게 되고 또 간접적으로 뭐 책도 듣고 주위 사람들에게 얘기도 듣고 뭐 유튜브를 볼 수도 있고요.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가 천생연분 정말 일생일대를 같이 살 수 있는 배필을 만나는 과정이잖아요. 그래서 뭐 책만 보고 우리가 결정을 내가 평생 살 사람을 결정을 하지 않아야 되는 것처럼 프랜차이즈 브랜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. 유튜브만 보고 아니면 내가 그냥 몇 번 그냥 소비자 관점에서만 가보고 그냥 홈페이지만 둘러보고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그냥 표준 수익률만 보고 바로 정보공개에서 열람 단계로 넘어가는 게 아니라 실제로 좀 용기를 내서 뭐 최근에 오픈한 가맹점, 우리 집 근처에 있는 가맹점에 들러가서 한번 여쭤볼 수도 있는 거고요. 바쁜 시간을 피해서 한번 가서 솔직히 제가 이 브랜드의 이런 어떤 강점들을 보고 좀 창업을 고민을 하고 있다. 근데 실제로 먼저 하셨었는데 좀 어떠신지 여쭤봐도 되냐? 뭐 커피 한 잔 사들고 가서 이렇게 한번 여쭤보는 것도 좋죠. 물론 뭐 빠꾸를 맞으실 수도 있겠지만 그러다 보면은 또 가맹본부의 미팅과 또 별다른 얘기들을 들을 수 있고요. 물론 가맹본부의 이야기들, 또 가맹점주님들의 이야기들, 거기서 옳고 그름, 또 더 나음과 또 다름 이런 것들의 판단은 여러분들이 하셔야겠죠. 근데 그런 과정들을 겪다 보면은 여러분들이 이 큰 자금, 여러분들이 막 대출도 할 수도 있고요. 여러분들이 모아놓은 돈, 퇴직금, 또 부모님이랑 같이 하실 수도 있잖아요. 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들의 소중한 자산을 조금 더 안전하게 운용할 수 있는 결정을 할 수 있는 핵심적인 요소가 바로 여러분들이 입체적으로 알아보는 그러한 과정이 되지 않나. 그리고 이제 앞에서 리뷰를 해드렸지만 그렇게 더 많이, 지금 어떻게 보면 정말로 모수가 엄청나게 넓어진 거거든요. 옛날에 브랜드가 100개 있었는데 그 중에 1개를 여러분들이 결정한다라고 하면은 지금은 1000개 중에 1개도 아니고 11,218개 중에 1개거든요. 더 많이 알아보셔야 된다라는 거죠. 그래서 평소에 더 많이 창업 근육 키우시고 상담도 받아보시고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근육을 키우시고 입체적으로 정말 오래가고 사랑받을 수 있는 브랜드가 무엇인지, 그리고 단기적으로 유행할 것 같은 브랜드, 그 다음에 오랫동안 사랑받을 수 있는 지속성 있는 그런 유망 브랜드가 무엇인지에 대한 식별력을 여러분들이 차근차근 쌓게 되면서 그 내공을 키워야 되는 게 되게 중요하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. 제 골목 창업도 마찬가지예요. 골목 창업 유튜브 채널도 이러한 어떤 예비 창업자분들을 위한 제가 직접적인 메시지나 또 이런 리뷰, 또 인사이트를 전해드리기도 하지만 제 프랜차이즈 컨텐츠 광고, 건강한 프랜차이즈 컨텐츠 광고, 브랜드들의 인터뷰 아니면 현장 소개 영상들을 보시면 제가 그 브랜드를 무조건 지금 해야 됩니다, 수익률이 무조건 얼마고요, 이런 얘기 절대 안 하는 거 여러분도 아마 아실 거예요. 근데 이제 거기서 나오는 그 내용들, 인터뷰하면서 그 포인트를 집어낼 수 있는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계속 보시고 들으시고 때로는 메모하시면서 그렇게 캐치하시는 거예요. 그러면서 홈페이지도 보고 그러면서 리뷰들도 보고 하면서 여러분들이 근육을 키워야 된다는 것들을 어떤 의미로 받아들이셔야 되는지 이제는 아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. 자, 오늘 좀 긴 시간을 통해서 1년에 한 번씩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발표하는 가맹사업 현황, 오늘은 2021년 가맹사업 현황 통계를 통해서 알아봤는데요. 요 내용은 제가 추후에 제 공식 블로그, 봉드림 공식 블로그나 브런치 아니면은 네이버 프리미엄 컨텐츠에서도 리뷰를 한번 또 좀 정교하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지금까지 골목창업 인싸맨이었고요.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채널 구독, 또 좋아요 꾹꾹, 또 주위에 더 현타로 고민하시는 직장인 동료분들, 친구분들, 친지분들 있으시면은 공유 널리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. 자, 전 다음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